여보, 동생 좀 안아서 방 침대에 눕혀줘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는 술에 취해 잠든 처제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흐트러진 옷, 땀에 젖은 얼굴, 하얀 목선, 그리고 드러난 어깨,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제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몸, 술 냄새와 함께 달콤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눕히는 순간 처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더워. 그리고 스스로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돌아서야 했습니다.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42살 평범한 가장, 15년을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남자. 그런 제가 아내의 동생을 향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형부. 언니, 나도 모르겠어. 네. 언니랑 먹었어요. 고마워요. 그날은 현장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빨랐죠.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응. 저녁은? 아, 저 오늘 학교 동창 모임 있어요. 말했었잖아요. 아, 그랬나? 까먹었네요. 지하 저녁 줘야 하는데. 미안해요, 여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같이 드세요. 알았어. 아내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처제만 남았어요. 처제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반팔 티셔츠에 편한 반바지. 거실에 나와 TV를 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저녁 안 드셨어요? 아, 아직. 지아는? 저도요. 같이 먹을까요? 그럴까? 처제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습니다. 무엇 도와드릴까? 아니에요. 형부는 앉아 계세요. 처제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금방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때 처제를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은 흰색 민소매에 면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높이 묶어 올렸고요. 목선이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맛있겠네. 별거 없는데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처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제가 폐 많이 끼치죠? 아니야. 전혀. 거짓말. 집에 누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진짜 괜찮아. 지아가 힘든 시기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고마워요, 형부. 처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형부가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전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했어요. 그랬구나. 형부는 언니한테 잘해주시잖아요. 부러워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처제는 모를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살아. 겸손한 척 하시네요. 처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뺨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어요.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밥을 먹었어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처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럼 제가 닦을게요. 결국 둘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처제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가끔 팔이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처제의 맨살이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처제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별로 재미없었지만 계속 봤어요. 처제와 단둘이 있다는 게 너무 의식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10시,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처제가 하품을 했습니다. 형부, 저 좀 졸려요. 그럼 들어가서 쉬어. 근데 맥주 한 캔만 마시고 싶은데 형부도 한잔 하실래요? 나야 뭐 괜찮은데. 처제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캔을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건배. 건배. 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시원하게 맥주를 마셨어요. 한 잔 더 할까요? 처제가 물었습니다. 그럴까? 그렇게 맥주를 한 캔씩 더 마셨습니다. 처제가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형부, 저 사실 결혼 생활 진짜 힘들었어요. 그랬어?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겠네. 이혼하고 나서 후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형부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처제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그냥 보통이야.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처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술 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도 술이 약간 취했는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아야, 술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 형부도 취한 것 같은데요? 나는 괜찮아. 처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섰어요. 어지러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처제를 잡았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처제가 제 팔에 기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몸. 샴푸 향이 진하게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가. 네, 그럴게요. 처제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처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2차까지 가게 됐어.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알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저와 처제뿐이었어요. 처제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처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의 대화, 함께한 설거지, 스쳤던 팔, 그리고 마지막에 제 팔에 기댔던 처제의 모습.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저는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뒤척이다가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두웠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는데 소파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흑,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소파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처제였어요.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처제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끈이 한쪽 어깨에서 내려와 있었어요. 매끈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어요. 다리는 살짝 굽혀져 있었고 치마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허벅지가 환하게 보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처제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늘지만 탄력 있는 몸매, 하얀 피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몸은 정직했습니다. 욕망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한 여자만 본 제가 지금 다른 여자를 욕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동생을요. 돌아서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방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보, 동생 좀 안아서 방 침대에 눕혀줘요.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요. 언제 왔어? 방금요. 근데 지아가 왜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아까 방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에휴, 답답해. 여보, 지아 좀 안아다가 방 침대에 눕혀줘요. 나 옷 갈아입을게.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처제를 봤어요. 안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천천히 처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제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한 팔은 소파에 올려놓고 한 팔은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아야.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취한 것 같았어요.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팔을 처제 등 뒤로 넣고 다른 팔은 무릎 밑으로 넣었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팔에 안긴 처제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심장이 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제의 머리가 제 가슴에 기댔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 샴푸 향과 함께 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천천히 처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방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침대까지 가서 천천히 처제를 눕혔어요. 머리를 베개에 올려놓고 다리를 폈습니다. 치마를 조금 내려줬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처제의 다리가 너무 매끈했거든요.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안 돼.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이불을 덮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불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옷장 위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꺼내서 처제에게 덮어줬어요.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처제를 계속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긴 속눈썹,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처제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안고 싶었어요.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요. 황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아 눕혔어요? 응. 고마워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먼저 잘게. 그래.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동생을 욕망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토요일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내는 벌써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일어나서 씻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와 처제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제도 자리에 앉았어요. 형부, 잘 주무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저 어젯밤에 소파에서 잤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술 많이 마셨으니까 그렇지. 다음부터 조심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형부,
어젯밤에 제가 방에 들어간 거 형부가 도와주신 거죠? 응. 고마워요. 처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뭔가 달랐어요. 눈동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깨어 있었던 건가? 그 웃음을 보자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팔에 안겼던 처제의 몸, 느껴졌던 체온, 맡았던 향기,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었어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먹어요. 응. 하지만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처제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요? 그냥 바람 좀 쐬고. 그래요. 집을 나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봤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처제를 향한 욕망을 없애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러 간다. 저녁에 올게. 알았어. 아내가 또 나갔습니다. 요즘 아내는 집에 잘 없었어요. 친구 만나거나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처제와 단둘이 있게 되니까요. 이게 무슨 생각이야? 저는 정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처제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부 다녀오셨어요? 응,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바람 쐬러. 아, 그러셨구나. 처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저 심심한데 같이 영화 볼까요? 영화? 네. 넷플릭스에 재미있는 거 있던데. 그럴까? 처제가 영화를 틀었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했어요. 그런데 점점 영화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처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화 중간에 키스신이 나왔어요. 남녀 주인공이 격렬하게 키스하는 장면.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처제도 느꼈는지 움직임이 멈췄어요.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처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형부는 별로였나 봐요? 아니야. 재미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형부, 목마르시죠? 제가 음료수 가져올게요. 처제가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처제가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캔을 받았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찌릿한 감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제도 느낀 것 같았어요.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처제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방금 뭐였지? 처제도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착각이라고요. 그냥 내가 이상해진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저녁 늦게 먹을 것 같아. 지아랑 먼저 먹어. 알았어. 또 처제와 단둘이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방에서 나왔어요. 처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부, 라면 드실래요? 응. 같이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갔어요. 옷을 벗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찬물로 했어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한참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입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제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지아야, 형부, 깜짝이야. 내가 놀랐어. 왜 여기 서 있어? 화장실 가려고요. 아, 그렇구나. 나 먼저 들어갈게. 형부, 처제가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응, 아니에요. 잘 자요. 응, 잘 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처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의 모습, 말하려다 참았던 표정,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누구세요? 저요? 지아, 처제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왜? 문을 열었습니다. 처제가 서 있었어요.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흰색 실크 같은 원피스 잠옷.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쳐 보이는 다리 라인. 무슨 일이야? 저 잠이 안 와요. 처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형부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불 켜져 있길래. 아응. 나도 잠이 안 와. 그럼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뭐라고? 그냥 좀 얘기하고 싶어요. 혼자 있기 답답해서요. 이건 안 됩니다. 거절해야 했어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 응? 저 요즘 많이 외로워요. 처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그럴 수 있어. 형부는 외롭지 않으세요? 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글쎄, 거짓말. 저도 외로웠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아내와는 정말 먼 사이 같았어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아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형부 얼굴 보면 알아요. 외로우시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눈빛이 그래요. 저랑 똑같아요. 처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눈빛. 그 눈빛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아야, 형부도 느끼시잖아요. 저랑 형부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처제가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샴푸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이러면 안 돼. 왜요? 너는 내 처제잖아. 그리고 난 기혼자야.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지아야, 저 형부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처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형부는 안 그러세요? 저한테 아무 감정도 없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처제를 향한 감정이 있었으니까요. 욕망이 있었으니까요. 형부, 처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지아야, 정말 안 돼. 마지막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말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세요. 제발. 처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입술, 간절한 눈빛.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제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품. 처제도 저를 꽉 안았어요. 형부,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품에 안긴 처제의 몸이 가늘게 떨렸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처제를 안고 있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제의 체온, 떨리는 숨소리,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형부, 처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이거 꿈 아니죠? 꿈 아니야. 다행이에요. 처제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 떨리는 입술, 눈가에 맺힌 눈물,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처제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볼,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처제가 눈을 감았어요. 긴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볍게 입술을 맞췄어요. 처제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더 깊게 키스했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도 응답했어요.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처제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저도 처제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키스를 멈추고 서로를 봤습니다. 형부, 저 정말 형부가 좋아요. 처제의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르겠어.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처제를 원한다는 것.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처제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저도 처제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형부, 저 형부가 너무 좋아요.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지아야. 한참 후 키스를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봤어요. 형부,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처제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지아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야 했어요. 아내를 배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처제만 보였어요. 형부, 오늘 제 방에서 자요? 뭐라고? 같이 자고 싶어요? 지아야, 그건. 안 돼요? 처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저를 올려다보는 모습.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정말요? 응. 처제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보조개가 깊게 패이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처제 방으로 갔습니다. 처제는 침대에 먼저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처제가 제 팔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형부가 저를 방에 눕혀주셨을 때부터요. 그때 네, 깨어 있었어요. 다 느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 있었다고요? 형부가 저를 보는 눈빛, 떨리는 손길, 다 느꼈어요. 왜 모른 척 했어?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런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그랬구나. 근데 오늘 확신했어요. 형부도 저를 원한다는 걸. 처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형부, 저 이제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형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솔직했습니다. 이미 처제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둘은 한참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형부, 잠 안 와요? 응. 너는? 저도요. 너무 떨려서. 나도 그래. 형부. 응? 키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또 키스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고 뜨거웠어요. 처제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처제를 더 끌어안았어요. 키스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더 원했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형부,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형부를 더 느끼고 싶어요. 지아야, 형부도 원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왜 참으세요? 처제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볼은 붉게 달아올랐고요.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천천히 키스를 멈췄습니다. 왜요? 지아야, 우리 천천히 하자. 왜요? 저 지금 형부가 필요해요. 처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그래. 근데 지금은 안 돼.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처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형부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고마워. 그럼 이렇게 안고만 자요. 그래. 처제를 꽉 안았습니다. 처제도 저를 안았어요. 형부 품이 제일 좋아요. 나도 지아 안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평생 이렇게 안고 있어 주세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처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조용히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제와의 키스, 안고 있던 온기,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 않다는 것.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죠. 응.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처제는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아침을 먹었어요.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려고. 저는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또? 응. 요즘 친구들이 자주 보자고 해서. 그래. 아내는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했어요. 1시간 후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처제 방문을 받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지아야, 일어났어? 네. 일어났어요. 나와. 문이 열리고 처제가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예뻤습니다. 형부,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 일 때문이었습니다. 후회해요? 처제가 물었습니다. 눈빛에 불안함이 스쳐갔어요.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안 해요. 처제가 웃었습니다. 볼에 살짝 홍조가 돌았어요. 아침 먹을래? 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형부, 오늘 우리 뭐 해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나도. 처제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형부, 이거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라요. 들킬 수도 있고요. 아내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형부, 저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말요? 정말이야. 처제를 안았습니다. 처제도 저를 꽉 안았어요.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아야. 그렇게 한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저녁도 밖에서 먹고 갈게. 그래. 지하 저녁 잘 챙겨줘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집에 안 온다는 거였어요. 사실 다행이었습니다. 처제와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언니 안 오신대요? 응. 저녁도 밖에서 먹고 온대. 그럼 우리 둘이네요? 그렇네. 형부,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은데? 형부가 해주는 거 먹고 싶어요. 난 요리 못하는데. 괜찮아요. 같이 만들어요. 그래.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같이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파스타나 해 먹을까? 좋아요. 같이 요리를 시작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움직였습니다. 가끔 몸이 스쳤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형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형부가 가르쳐 줘서 그래요. 처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그치? 같이 먹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제와 함께라서요. 형부, 이렇게 같이 밥 해 먹으니까 진짜 좋아요. 나도,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숨어야 하는 관계니까요.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는 관계.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처제가 닦고 저는 헹궜습니다.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었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형부. 응? 저한테 기대도 돼요? 당연하지. 처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처제를 안았어요.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어요. 형부,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처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형부, 저 형부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나도 지하 안고 있으면 평온해. 진짜요? 진짜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9시가 넘었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 11시쯤 들어갈게. 알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2시간 정도 더 있을 수 있었어요. 언니 언제 오신대요? 11시쯤. 그럼 아직 시간 있네요. 응, 형부, 제 방 가요? 지금 네, 같이 있고 싶어요. 알았어. 처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처제가 제 팔에 안겼습니다. 형부 품이 제일 좋아요. 나도 지하 안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형부, 키스해요. 또 키스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해왔던 것처럼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처제의 입술이 부드럽게 저를 받아들였어요. 혀가 살짝 닿았습니다. 처제가 작은 신음을 냈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키스를 멈추고 서로를 봤습니다.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죠? 진심이야. 저도 진심이에요. 알아. 다시 키스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 후 키스를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반이었습니다. 나가야 해. 벌써요? 응. 수진이가 곧 올 거야. 알았어요. 일어나서 문 앞까지 갔습니다. 형부. 응? 오늘 고마웠어요. 나도. 내일도 이럴 수 있죠? 물론이지. 잘 자요. 응. 잘 자. 방을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처제와의 시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조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보, 자요? 아니, 앉았어.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씻고 자. 응. 아내가 욕실로 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오늘 처제와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키스, 포옹, 사랑한다는 말. 모든 게 생생했어요. 죄책감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처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내가 씻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잘 자요, 여보. 응, 잘 자. 아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뒤척였어요. 처제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라 모두 집에 있었어요. 아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처제와 눈이 마주쳤어요. 처제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여보, 왜 웃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뭐가 그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밖에 나갈까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밖에? 응.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요. 어디 가는데? 한강공원이나 갈까요? 지아도 같이 가요. 전 괜찮아요, 언니. 혼자 집에 있을게요. 무슨 소리야? 같이 가자. 아내가 고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셋이 함께 나갔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앞서 걸었고 저와 처제는 뒤에서 걸었어요. 가끔 손이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처제도 같은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봤거든요. 여보, 지아야, 빨리 와요. 아내가 앞에서 불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도 가서 앉았습니다. 날씨 정말 좋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언니. 여보, 아이스크림 사올래요? 그래. 아내가 일어나서 매점으로 갔습니다. 처제와 단둘이 남았어요. 형부. 응? 손 잡고 싶어요. 안 돼. 사람들이 봐. 아무도 안 봐요. 그래도 안 돼. 알았어요? 처제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이해해요. 조금 후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이스크림을 나눠줬습니다. 셋이 먹으며 강을 봤어요.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처제와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곳에서요.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아내가 방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처제가 옆에 왔습니다. 형부. 응, 언니 주무시죠? 응, 자는 것 같아. 그럼 잠깐만 손 잡아요. 처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아야,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요. 언니 깊이 주무셔요. 그래도 형부도 저 보고 싶었죠? 그야 물론이지. 저도요. 아까 밖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형부만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만 보고 싶었어.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깨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손을 놨어요.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 잤어요? 응. 근데 목말라. 물 좀 줘. 냉장고에 있어. 아내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와 처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TV를 보는 척 하면서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아야, 이제 좀 괜찮아?
네, 언니.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좀 더 있다가 나가. 고마워요, 언니. 가족인데 뭘.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처제만 봤어요. 처제도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보, 나 친구한테 전화 좀 할게.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처제가 도와줬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형부. 응? 오늘 밤에 제 방 와요. 지아야, 위험해. 괜찮아요. 언니 주무시면 와요. 그래도 제발요. 형부 보고 싶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요. 처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시가 넘었어요. 아내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처제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똑똑.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처제가 서 있었어요. 형부. 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처제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오늘 하루 너무 길었어요. 나도 그랬어.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제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형부, 키스해요. 키스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익숙했어요.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한참 후 키스를 멈췄어요.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요? 정말이야. 그럼 증명해요. 어떻게? 저를 원한다는 걸 보여줘요. 처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은 간절했고요.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아야, 형부도 원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왜 참아요? 아내가 있어. 언니는 지금 주무세요. 그래도 형부, 저 정말 형부가 필요해요. 처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떨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처제를 안았습니다. 형부, 응.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서로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처제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저도 처제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형부, 저 너무 행복해요. 나도 지아야. 한참 후 키스를 멈췄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형부, 이제 우리 진짜 하나가 돼요. 알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제의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 떨리는 숨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형부,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나도 그래. 근데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서로를 탐색하고 느끼며. 형부, 응?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아야. 그날 밤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직 처제만 보였습니다. 오직 처제만 느껴졌어요. 처제의 떨리는 숨소리, 뜨거워지는 체온, 점점 가빠지는 호흡,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형부, 아파요. 미안해. 천천히 할게. 아니에요. 좋아요. 계속해요. 처제가 제 등을 긁었습니다. 저도 처제를 더 끌어안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 후였습니다. 처제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 붉게 상기된 볼,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 형부, 행복해요. 나도. 이제 진짜 우리 거예요. 그래. 형부는 이제 제 거예요. 응. 너도 내 거야. 네. 처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 아내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아야, 아내가 일어난 것 같아. 어떡해요? 처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용히 해.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혹시 처제 방으로 오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처제도 떨고 있었습니다. 형부, 쉿. 제 손으로 처제의 입을 막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처제 방문 앞에서요. 숨소리마저 참았습니다. 처제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 밖에서 아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혹시 눈치챈 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제는 제 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몸만 느껴졌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어. 들켰어. 모든 게 끝난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는 소리였어요. 아내는 화장실에 간 거였습니다. 휴, 숨을 내쉬었어요. 처제도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나도 거의 들킬 뻔했어요. 정말 위험했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발걸음 소리. 안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 다시 한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들켰을 거예요. 아내가 문을 열었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나 이제 가야겠어. 네, 처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처제를 한 번 더 안았어요. 형부, 조심해서 가요. 응.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안방 쪽도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어요. 안방 문 앞을 지날 때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아내 옆에 누웠어요. 아내는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몸을 뒤척이지도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들켰을 겁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다면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처제 생각, 아내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요. 응, 벌써 9시예요. 아, 그래.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처제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제가 살짝 웃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왜 웃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둘이 자꾸 그러네.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와 처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 와? 저녁 전에는 올게요. 알았어.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다시 처제와 단둘이 남았어요. 형부, 응, 어젯밤 무서웠어요. 나도, 하지만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형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그럼 왜 계속해요? 너를 사랑하니까. 저도 형부 사랑해요. 알아. 형부, 언젠가 들키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언니는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처제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형부, 후회해요? 아니, 정말요? 정말이야. 저도 후회 안 해요. 그럼 됐어. 처제를 안았습니다.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 들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친구들이 안부 전하래요. 그래. 저녁 준비했어요? 아직? 같이 하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제도 도와줬어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처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은 계속될 거예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처제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요일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의 위기, 오늘의 달콤함, 그리고 내일의 불안, 모든 게 뒤섞인 하루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관계가 어디로 갈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멈출 수 없다는 것. 처제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일요일이 끝났습니다. 월요일이 오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 비밀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내 없이 처제와 단둘이 보낸 시간. 마치 진짜 부부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처제가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고 저는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처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TV를 봤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완벽한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끝은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돌아온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오후에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형부, 언니 오시면 어떡해요? 다시 조심해야지. 싫어요. 이대로 계속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 형부,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모르겠어.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들통날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형부,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말요? 정말이야. 처제를 안았습니다. 형부, 언니 오시기 전에 한 번만 더 해요. 지금 네,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이 아니야. 그럼 약속해요. 계속 저랑 있을 거라고. 약속해. 진심이죠? 진심이야.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했어요.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처제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해 줄 거죠? 당연하지. 절대 저 떠나지 마요. 안 떠나.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응. 엄마가 안부 전하래요. 그래. 지아는? 방에 있어. 아내가 처제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와 처제 사이에는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 비밀은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들킬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처제가 있으니까요. 처제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처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비밀을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보, 나 좀 피곤해. 먼저 잘게.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처제만 거실에 남았어요. 형부, 응, 오늘 밤에 올 거죠? 당연하지. 기다릴게요. 그래. 처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오늘도 처제 방으로 갈 겁니다. 내일도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 처제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제 전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처제 방으로 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형부, 처제가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처제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형부. 나도 사랑해. 키스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작된 금기의 사랑.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관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처제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처제도 저를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무더운 여름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없을 겁니다.